여러분, 만약 8년 동안 양아버지를 정성으로 돌봤는데 유언장의 양녀에게는 상속할 재산이 없다고 쓰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차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감동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실화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79세 정연수 어르신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9세 양녀 김소영 씨는 양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매일 이 손을 잡아왔던 그녀였습니다. 아버지, 소영이에요. 들리세요? 정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정밀기계 부품업체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온화하지만 고집이 센 성격으로 유명했던 분이었지만 8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소영아, 고마웠다. 양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소영 씨는 5살 때 정연수 어르신 집에 입양됐습니다. 친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고 고아원에 있던 그녀를 정연수 어르신 부부가 딸로 맞아들인 것이었죠. 친아들 정민호 씨보다 3살 어렸지만 집에서는 늘 누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8년 전 양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소영 씨는 31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고 오랜 연인과 결혼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의 상태를 본 순간 모든 계획을 접어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양오빠 민호 씨는 바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오빠가 회사 확장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당분간 아버지 좀 부탁해. 간병비는 내가 대줄게.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된 딸로서 더욱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영 씨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연인 강준혁 씨와의 결혼도 그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준혁 씨도 이해해 준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아버님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잖아. 우린 아이도 있는데. 결국 4년 전 준혁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소영 씨가 SNS에서 그의 결혼식 사진을 보던 날, 양아버지는 소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소영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8년 동안 소영 씨는 양아버지의 모든 것을 돌봤습니다. 새벽마다 뒤척이시는 자세를 바꿔드리고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약을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된 후에도 소영 씨는 매일 양아버지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성스럽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민호 오빠가 오늘은 일찍 올 거라고 했는데 또 회사 일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양아버지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소영 씨의 목소리에 눈을 깜빡이며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영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양오빠 민호 씨는 한 달에 3~4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간병비와 생활비를 주고 갔지만 머무는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민호 오빠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은 좀 오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호 씨는 늘 바빴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봐야겠어요. 소영이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아버지는 소영 씨가 끓여드린 들깨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희미하게 미소도 지어주셨고요. 그런데 나흘 전부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계속 잠만 주무셨죠. 병원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웠다. 양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소영 씨는 양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새벽 4시 20분
정연수 어르신은 양딸 김소영 씨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년 동안 양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양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미소 그리고 사랑. 하지만 소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소영 씨는 새벽부터 장례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고생이 많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효녀다, 효녀야. 8년을 그렇게 모셨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셨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입양된 딸이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소영 씨는 알았습니다. 저 말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뜻을. 그래도 친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하는 그런 속마음들을. 오전 11시쯤 드디어 양오빠 민호 씨가 가족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 박미란 씨, 그리고 조카 지훈이까지 모두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죠. 하지만 미란 씨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얼마나 나왔어요? 영수증 다 챙겨뒀죠? 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 조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소영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호 씨 앞에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짐이 덜겠다.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그래도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소영 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8년 동안 양아버지를 돌본 건 자신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민호 오빠에게만 인사를 하는 걸까요? 사장님, 사실 아버님은 제가 돌봤어요. 오빠는 사업이 바빠서.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도 큰 결정들은 다 아들이 했을 거 아니야. 딸이 몸은 돌봐도 말이지.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모여서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전통대로 해야지. 맞아. 민호가 상주니까 모든 절차를 주도해야 해. 요즘은 다들 유언장을 써놓는다던데 아무래도 아들이 대부분 상속받는 게 당연하지. 소영 씨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8년을 돌봤던 자신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소영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일 변호사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 아버지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런데 민호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재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게 있어? 소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가끔 민호는 아들이니까 가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하지만 소영이는 진짜 딸이다라고 하시긴 했어요. 진짜 딸?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소영 씨는 양아버지 영정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양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남겨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법무법인 한마음. 양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신 박정호 변호사님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연수 사장님 유족분들이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정호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죠. 유언장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소영 씨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유언자 정연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2채와 경산시 소재 토지는 아들 정민호에게 상속합니다. 민호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 65억 원은 아들 정민호에게 상속합니다.
미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양녀 김소영에게는 상속할 재산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양녀는 입양되어 키움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쓰셨다고. 넷째, 양녀 김소영은 8년간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것은 딸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소영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섯째,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이해 제기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소영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8년 동안 양아버지를 돌봤는데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봤는데 결국 양아버지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냥 입양된 딸일 뿐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 맞나요? 소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미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 아버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지금까지 고마웠어. 소영아, 오빠가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알았습니다. 민호 오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살아온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8년 동안 매일 밤 깨어서 아버지 돌본 게, 결혼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 게, 그게 그냥 딸로서 당연한 일이었나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무 상심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소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영 씨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양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5일 후 소영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침 먹어. 민호 씨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민호 씨와 미란 씨 그리고 조카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게 있어. 미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제 우리도 이 집에서 새로 시작해야겠어. 미란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민호 씨 회사도 이쪽이 가깝거든. 그런데 저는 어디로? 소영이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잖아. 39이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고. 내가 보증금 정도는 도와줄게. 그러니까 작은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소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을 이 집에서 양아버지를 돌봤는데 이제 와서 원룸으로 나가라고. 언니, 이 집은 제가 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건 알아.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상속도 다 끝났잖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조카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제 방이 좁아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할아버지 방을 제가 써도 될까요? 소영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양아버지 방을 차지하겠다고.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소영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실용적으로 생각해봐. 미란 씨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영이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야. 계속 오빠한테 의존할 수는 없어. 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소영이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순간 소영 씨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결국 민호 오빠도 형수 편이었구나. 알겠어요.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갈게요.
그날 밤 소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9세, 무일푼, 집도 없고 가족의 사랑도 없는 상태, 소영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양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소영 씨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소영 씨죠? 저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양아버지 담당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 10시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만 홀로 남아 있었죠. 소영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양아버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른 유언장이요? 소영 씨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아버님께서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전에, 두 번째는 6개월 전에요. 그럼 지난번에 본 거는 첫 번째 유언장입니다. 양아버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왜 그런 지시를?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아버님 말씀이 양녀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양아버님께서는 소영 씨가 8년 동안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진심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소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오빠를 시험하신 거였구나. 그럼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영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언자 정현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진실된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전 재산 80억 원 중 60억 원은 양녀 김소영에게 상속합니다. 소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억 원을? 둘째, 대구 수성구 아파트 2채와 경산시 토지는 모두 양녀 김소영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아들 정민호에게는 20억 원을 상속하되 이는 그동안 사업자본으로 투자한 돈을 고려한 적정 몫입니다. 소영 씨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넷째, 나의 진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소영아, 8년 동안 양아버지를 돌봐줘서 고마웠다.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큰지 양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결혼도 꿈도 모든 걸 포기하고 양아버지만 돌봐준 너에게 이 모든 것도 부족하다.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섯째, 첫 번째 유언장은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혈연과 정성 중 무엇이 더 소중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여섯째, 소영아, 내가 받을 대우가 어떨지 뻔히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라. 일곱째,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최종 유언임을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다음 날 오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씨와 미란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죠? 어제 소영 씨께 말씀드린 대로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습니다. 미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 80억 원 중 60억 원은 양녀 김소영에게. 뭐라고요? 미란 씨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완전히 합법적인 유언장입니다. 이것이 최종 유언이고
첫 번째는 임시였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소영 씨는 하루아침에 60억 원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 씨, 양아버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비디오 메시지입니다.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나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영 씨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양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구나. 양아버지의 목소리에 소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사실 양아버지도 처음엔 그냥 너한테 다 물려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내가 받을 대우가 뻔히 보였다. 8년을 희생한 너를 어떻게 대할지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한 거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혈연과 사랑 중 무엇이 진짜인지. 양아버지가 화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아, 너는 정말 내 딸이다. 혈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딸. 5살 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혈연이 뭐가 중요하니? 사랑이 진짜지. 내가 8년 동안 보여준 사랑이 진짜야. 그래서 양아버지가 모든 걸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내 꿈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소영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소영 씨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소영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었거든요. 가족사랑센터라는 이름으로 간병인들과 가족 돌봄자들에게 무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영 원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보라 믿는 일이죠. 소영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아,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아버지 제사날이잖아. 혼자 지내기 그래서. 소영 씨는 결국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이었죠. 소영이 왔네? 미란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잖아. 미란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소영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제사를 지내면서 소영 씨는 양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분위기였죠. 이모, 복지센터 일이 재미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어.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해보고 싶어요. 집을 나서는데 민호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그날 밤 소영 씨는 양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족과도 화해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진짜 딸로 사랑해 주셔서.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영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양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족과 화해하고 자신만의 꿈을 찾은 진정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빛을 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양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말보다 행동이 더 소중하다는 걸 모든 가족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소영 씨처럼 묵묵히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